도대체 이 돈은 다 어디로 사라진 걸까요? 2026년 3월 23일, 오늘 우리 경제의 마지막 보루라고 믿었던 환율 1,500원 선이 허무하게 무너졌습니다. 서울 외환시장에서 원달러 환율은 결국 1,504원 70전에 거래를 마쳤습니다. 이건 2008년 글로벌 금융위기 이후 17년 만에 처음 마주하는 충격적인 숫자입니다. 주식시장의 상황은 더 처참합니다. 코스피 지수는 단 이틀 만에 무려 18.4%나 폭락하며 시장을 공포로 몰아넣었습니다. 여러분, 지금 이게 단순히 중동에서 총소리가 들리기 때문에 벌어지는 일일까요? 아닙니다. 진짜 이유는 태평양 건너 미국 해병대의 움직임에 숨어 있습니다. 월스트리트 저널의 긴급 보도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기지 소속 해병대원 약 2,500명이 중부 사령부로 긴급 이동을 시작했습니다. 군함 세척도 이미 샌디에이고 항을 떠나 페르시아만으로 급파됐죠. 이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전 세계 금융시장의 눈빛이 바뀌었습니다. 올해 안에 금리를 3번이나 내릴 거라던 시장의 기대는 순식간에 증발했습니다. 대신 아주 무서운 숫자가 그 자리를 채웠습니다. 금리를 올릴 확률이 어제까지 0%였는데 오늘 아침에는 무려 31%까지 치솟았습니다. 연준이 금리 인하가 아니라 인상을 준비하고 있다는 뜻입니다. 왜 미국 해병대가 배에 올라타자마자 전 세계 금리가 들썩이는 걸까요? 도대체 무엇이 연준의 마음을 180도 돌려놓은 것일까요? 오늘 그 숨겨진 돈의 흐름을 완벽하게 해부해드리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단서를 추적해보죠. 왜 시장은 해병대의 이동을 금리 인상의 강력한 신호탄으로 해석했을까요? 여기서 우리는 기회비용이라는 경제학 개념을 반드시 이해해야 합니다. 기회비용이란 어떤 선택을 함으로써 포기하게 되는 다른 선택지의 가치를 말합니다. 지금까지 시장은 미국이 이란과 공중전만 벌일 거라고 믿었습니다. 하늘에서 미사일만 쏘는 건 비용이 어느 정도 통제 가능한 범위에 있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지상군, 즉 해병대가 투입된다는 건 이야기가 완전히 달라집니다. 이건 끝을 알 수 없는 늪과 같은 장기전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미국 국방부는 이번 작전명을 오퍼레이션 에픽 퓨리라고 이름 붙였습니다. 이미 7,800회 이상의 공습을 퍼부었는데도 지상군을 보내는 이유가 무엇일까요? 시장은 이 장기전의 기회비용을 계산하기 시작했습니다. 전쟁이 길어지면 미국 정부는 상상할 수 없을 정도로 많은 돈을 써야 합니다. 미국 정부가 그 엄청난 전쟁 비용을 마련하려면 국채를 엄청나게 발행해야 합니다. 국채란 정부가 돈을 빌리기 위해 발행하는 증서를 말합니다. 국채가 시장에 흔해지면 국채의 가치는 떨어지고 반대로 국채 금리는 오르게 됩니다. 결국 전 세계 시중금리까지 밀어올리는 구조인 거죠. 그런데 여기서 더 무서운 폭탄이 하나 더 숨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매일 쓰는 기름값입니다. 해병대가 노리는 목적지가 어디인지 알면 여러분도 소름이 돋으실 겁니다. 그곳은 바로 이란의 카르그 섬입니다. 카르그 섬은 이란 전체 석유 수출의 무려 90%를 담당하는 핵심 중의 핵심 기지입니다. 이 지역 석유 공급의 독점적 지위를 가진 곳이죠. 독점이란 하나의 판매자가 시장을 완전히 지배하여 가격을 마음대로 결정할 수 있는 상태를 말합니다. 만약 이곳이 전쟁터가 된다면 어떻게 될까요? 브렌트유 가격은 이미 배럴당 110달러를 가볍게 돌파했습니다. 하지만 이건 시작에 불과합니다. 델로이트의 최신 보고서에 따르면 전쟁이 장기화될 경우 유가는 최대 150달러까지 치솟을 수 있다고 경고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가 다시 오는 겁니다. 기름값이 오르면 물가는 당연히 따라오르겠죠. 제롬 파월 연준 의장은 최근 기자회견에서 인플레이션 기대 지표가 무섭게 상승하고 있다고 직접 우려를 표했습니다. 인플레이션이란 물가가 지속적으로 오르고 화폐 가치가 상대적으로 떨어지는 현상을 말합니다. 물가가 미친 듯이 뛰는데 연준이 금리를 내릴 수 있을까요? 절대 못합니다. 오히려 물가라는 괴물을 잡기 위해 금리를 더 세게 올려야 합니다. 금리 인하라는 달콤한 꿈을 꾸던 투자자들이 이제는 금리 인상이라는 악몽에 직면하게 된 진짜 배경입니다. 그렇다면 이 거대한 글로벌 지표들이 우리의 실제 삶을 어떻게 파괴하고 있을까요? 구체적인 사례를 통해 들여다봅시다. 매일 새벽도로 위를 달리는 화물차 기사 김 씨의 상황을 생각해 보십시오. 김 씨에게 기름값은 생존 그 자체입니다. 한 달 전만 해도 리터당 1,600원대였던 경유 가격이 이제 2,100원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김 씨에게 기름값은 전형적인 고정비입니다. 고정비란 매출이 늘어나든 줄어들든 상관없이 매달 일정하게 지출되는 비용을 말합니다. 예전에는 기름값 떼고 300만 원이라도 남았는데 이제는 고작 100만 원 남기기도 힘듭니다. 가족의 생계가 위협받고 있는 겁니다. 아이를 데리고 여행을 계획했던 4인 가족의 상황은 또 어떻습니까? 환율이 1,500원을 넘어가니 비행기 표값부터 현지 호텔비까지 예산이
처음보다 30% 이상 불어났습니다. 자취하는 대학생들은 편의점 앞에서 한숨을 쉽니다. 이게 바로 우리 곁에 와 있는 슈링크플레이션의 현장입니다. 슈링크플레이션은 가격은 그대로 두는 척하면서 제품의 크기나 중량을 몰래 줄여 사실상 가격을 올리는 행위를 말합니다. 편의점 도시락에 고기 반찬이 줄어들고 과자 봉지의 질소는 더 빵빵해졌습니다. 숫자로 보면 현대경제연구원은 유가가 150달러까지 오르면 물가는 무려 2.9%포인트 급등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경제 성장은 멈췄는데 물가만 오르는 최악의 상황, 즉 스태그플레이션의 공포가 우리 문 앞까지 찾아온 겁니다. 자, 그렇다면 해외 사례와 비교해보면 우리나라의 상황이 얼마나 비합리적인지 더 명확해집니다. 노르웨이를 한번 보시죠. 노르웨이는 거대한 석유 기금을 통해 국가 자산을 투명하고 효율적으로 관리합니다. 그들은 생산성 향상을 통해 복지를 유지하며 외부 충격에도 견고한 시스템을 구축했습니다. 반면 우리나라는 에너지 수입 의존도가 무려 93%에 달합니다. 중동에서 총소리만 나면 우리 공장이 멈춰야 하는 이 비극적인 구조, 도대체 언제까지 반복되어야 할까요? 제품 하나를 만드는데 전기가 엄청나게 들어가는 반도체, 철강, 화학 분야가 직격탄을 맞고 있습니다. 반면 글로벌 정유사들은 지금 축제를 벌이고 있습니다. 엑손모빌이나 쉐브론 같은 회사들의 주가는 연일 사상 최고치입니다. 전쟁의 공포를 먹고 자라는 자본의 잔인한 속성입니다. 이제 우리는 과거의 역사를 다시 공부해야 합니다. 1970년대 오일 쇼크 당시 연준 의장이었던 폴 볼커는 물가를 잡기 위해 금리를 연 20%까지 올렸습니다. 지금 제롬 파월 의장의 행보가 그때와 무섭도록 닮아 있습니다. 시장 전문가들은 이를 두고 우리 기업들의 대규모 자본 잠식 위험을 경고합니다. 자본 잠식이란 회사의 적자가 너무 커져서 원래 가지고 있던 미천인 자본금까지 다 까먹는 아주 위험한 상태를 말합니다. 지금 우리 중소기업들의 33%가 영업이익으로 이자조차 못 내는 한계기업 상황입니다. 금리가 여기서 단 1%포인트만 더 올라가도 이 기업들은 도미노처럼 쓰러지게 됩니다. 이것이 우리가 직면한 가장 차가운 현실입니다. 그렇다면 이제 우리는 무엇을 해야 할까요? 우선 이번 이란 전쟁은 장기화될 가능성이 큽니다. 이는 환율 1,500원, 유가 120달러 시대가 새로운 표준이 될 수 있음을 의미합니다. 자산 전략을 통째로 바꿔야 합니다. 여기서 핵심은 자산 배분입니다. 자산 배분이란 위험을 관리하기 위해 내 돈을 주식, 채권, 현금 등 다양한 곳으로 나누어 담는 것을 말합니다. 지금은 무리해서 빚을 내 투자할 때가 아닙니다. 현금 비중을 높이고 달러나 금 같은 안전자산으로 대피하는 것이 가족을 지키는 길입니다. 정부에게도 제안합니다. 한미 통화 스와프 체결에 모든 국력을 쏟아야 합니다. 또한 에너지 수입 구조를 근본적으로 뜯어고쳐 중동 의존도를 낮춰야 합니다. 기업들은 감가상각 비용까지 다시 계산하는 철저한 생존 모드에 들어가야 합니다. 감가상각이란 기계나 건물의 가치가 시간이 지나며 떨어지는 것을 비용으로 처리하는 겁니다. 보이지 않는 곳에서 새는 돈을 막지 못하면 이번 경제 태풍을 견뎌낼 재간이 없습니다. 생존이 곧 승리인 시기입니다. 여러분은 지금의 이 미친 환율과 물가를 어떻게 견디고 계신가요? 환율 1,500원 시대, 여러분의 가계부에는 어떤 구체적인 타격이 있었나요? 혹은 나만의 지혜로운 불황 극복 비법이 있다면 댓글로 꼭 남겨주세요. 여러분의 소중한 클릭 한 번이 제가 더 깊이 있는 경제보고서를 만드는 힘이 됩니다. 구독과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지금까지 경제를 그리다였습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